지구에서 자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 아이. 이 아이의 뇌는 무게가 고작 400g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 속 공간에서는 세포 하나하나가 서로 얽히고 설키며 아이의 진화를 만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특별히 알려주지 않아도 앉고 걷고 뛰며 하나씩 습득하게 되죠. 어떻게 이 작은 공간에서 이토록 놀라운 성장이 일어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신비로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고 행복이자 놀라운 기적. 바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이입니다. 부모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경험들을 선물하는데요. 이때 아이가 빠른 습득력을 보이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기에도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가족들이 모여 있습니다. 38개월 한빈이도 아빠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요. 꿀당 쿠키야. 근데 난 판단하고가 좋아. 아파트 숫자, 동호수 숫자 보고 그걸 다 읽어주고 한빈이한테 좀 오히려 제가 놀랄 때가 좀 최근에 많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연입니다.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뱃속에 아이의 성별까지 이제 그리는 그런 상상력의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 표현에 대해서 따라하거나 또는 그 표현을 자기가 응용해서 표현을 자주 해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배우는 아이들. 실제 아이들의 습득력은 어른의 습득력과 다르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보를 습득했을 때 뇌의 어떤 부위가 활성화되는지 뇌파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참가자들이 뇌파 검사 장치를 쓰고 이미지를 보면 제작진은 뇌의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고 습득력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자, 이제 지우, 조한, 한빈, 채연, 서빈 5명의 아이와 평소 우리 아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실험을 시작합니다. 우선 오른쪽에서 그림 카드를 보여주고 왼쪽에서는 레이저 불빛을 쏘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왼쪽 레이저의 움직임과는 상관없이 같은 그림 카드가 2번 나오면 종을 치기로 했습니다. 수박. 이번엔 같은 그림 카드가 2번 보여도 왼쪽 레이저 불빛이 동그라미를 그릴 때만 종을 치기로 했는데요. 성인들도 아이들과 똑같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인과 아이의 뇌파는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요? 뇌파를 측정해서 분석해 본 결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지만 어른은 전두엽만, 아이들은 전두엽과 후두엽이 모두 활성화됐습니다. 시각을 담당하는 뇌는 후두엽이고요. 그다음에 판단하고 이런 걸 되는 데는 전두엽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제 시각적인 것이 강하니까 후두엽도 같이 활성화되는 거죠. 어른들은 이제 전두엽 기능이 더 성숙돼 있고 또 거기에 패턴화돼 있기 때문에 전두엽 활성화가 더 높은 거죠. 사실 우뇌 기능이 이제 시각이라든지 정서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숲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나무를 보고 한 곳에 집중하는 능력은 훨씬 더 아이들보다 높지만 전체를 보는 능력은 떨어지죠. 아이들에 비해서. 태어날 때 아기의 뇌의 용량은
성인 내 25%인 350g 정도입니다. 사춘기가 되어야 성인의 뇌 무게인 1300에서 1500g에 도달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 고작 성인 4분의 1 정도의 뇌의 크기로 어떻게 여러 정보들을 한꺼번에 습득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뇌에 있습니다. 이 별 모양 세포는 뇌세포의 절반 이상을 구성하는 비신경세포입니다. 뇌 인지 기능의 핵심 물질인 가바를 생산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죠. 가바는 기억력, 추론, 문제 해결, 학습 등 인지 기능에 관여하는 물질인데요. 어린아이의 학습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보다 이 가바 물질을 빠르게 안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이들의 가바 이 변화량을 성인보다 다르게 조절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뇌가 아직 발달 과정 중에 있고 그에 발맞춰서 신경세포들이 많아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경세포들이 많아짐과 동시에 그 사이의 연결이 강화되는 시냅스 강화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이미 뛰어난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난 것이죠. 이는 언어 습득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난답니다. 이곳에선 3살 승호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언어 습득력을 보인다는 승호는 부모가 딱히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선가 단어를 듣고 말한다는데요. 애들 다리 없다. 그치, 나도 다리가 다리 없네. 없고. 뱀은 다리가 없는데 응. 도마뱀은 다리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요즘에 차를 타고 가면 전에는 그냥 자동차만 얘기했거든요. 포크레인이다. 무슨 자동차다, 불자동차다 이게 다였는데 요즘에는 엄마 왜 차가 멈췄어? 엄마 왜 직진해? 왜 빨간불이야? 멈췄어? 왜 안 가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는 책에 커터칼이 나와서 커터칼을 본 적은 없었는데 워낙 매일매일 쏟아내는 단어들이 다채롭고 많아서 매일 놀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빨라지고 그런 걸 보면 욕심도 생기고 아 우리 애가 좀 천재 아닌가? 늘 신기한 것 같아요. 두더지 먹으면 안 돼. 코골이야. 코끼리 아저씨는 사과 먹고 있는 거야. 두더지랑. 저거 만들어 볼까? 햄, 맘마도 다. 우리 뱀 만들어 볼까? 뱀 맘맞을 거 만들어 볼까? 좋네. 메뚜기를 앙 하고 먹었어. 메뚜기 앙 물어 또. 오. 안 해? 고기를 잘 썰어. 빠르게 습득하며 성장하는 아이를 볼 때면 엄마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다 먹었다. 감 다 먹었다. 감 다 먹었다? 아이들의 이런 극적인 변화는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뇌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3살까지 뇌의 연결망인 시냅스가 왕성하게 형성되는데 이때 뇌 속에서는 말하기를 위한 경로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결되는 것을 반복하죠. 이 시기 아이들은 부모가 놀라울 정도로 언어 폭발을 이룬다는데요. 보통 걸음마 할 때의 언어 단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한 10개 정도, 5개 정도 이 정도밖에 하지 못하게 돼요. 근데 18개월 정도가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50개 정도가 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언어의 그 폭발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때를 들여다보게 되면 2시간에 한 단어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2년, 생후 2년 정도가 되면 한 2,000개 정도의 단어를 말할 정도가 됩니다. 지구상엔 수많은 언어가 존재합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이유,
아이들이 어떤 정보를 인지할 때 우뇌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듯 이미지나 형태를 자연스럽고 빠르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뇌는 초기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기능도 이렇게 저하되지 않은 상태라고 오히려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뇌가 좀 더 활성이 높다기보다는 자뇌와 우뇌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의 습득력이 빨라질수록 부모는 조기 교육에 대한 강한 욕구를 갖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을 개발시켜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 때문인데요. 나 수영장 안 갈 거야. 왜? 안갈 거야. 나 안 갈 거야. 나도 안 갈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리 아가들 봐. 우산 친구도 우산 있네. 싫어. 안 해. 수영장에 도착하자마자 도망가는 지율이. 학원을 보내려는 엄마와 안 가려는 지율이의 심리전이 벌어집니다. 지율이가 수영을 잘해서 물에 안 빠지기 위험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꽃게도 잡고 문어도 잡게 같이 수영 배워서 엄마 안 수영 안 해. 안 해. 엄마의 애원에도 요지부동인데요. 아이들이 이토록 수영장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결국 집으로 돌아온 지율이네. 엄마는 오자마자 저녁 준비가 한창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요. 오늘 먹을 반찬을 꺼내는데요. 그런데 음식을 하다 말고 지율이에게 다가가는 엄마. 만들기를 도와줍니다. 네가 이렇게 접어. 네. 여기는 뭐 넣는 곳인가 보다. 여기도 줄 있지? 네. 그럼 또 접어야 되겠지? 네. 여기는? 접어야 돼. 그럼 이것도 다 접고 나면 네. 이렇게 구멍을 끼워야 되겠지? 수영장에서와는 달리 엄마 말을 잘 듣는 지율이. 아까와는 행동이 다른데요. 원래도 바다 생물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친구라 지율이가. 저걸 보면서 수영을 할 줄 알면 나중에 조금 더 깊이가 있더라도 들어가서 더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영을 하면 잘하면 나중에 바다 가면 더 물고기도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니까 가보겠대요. 제주도 여행에서의 좋은 추억으로 바다에 대한 흥미가 높았던 지율이. 수영장을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3, 4회차쯤 됐을 때부터 갈 때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돌아오면 울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수업 진행이 안 됐대요. 엄마! 내일 할머니 집 가는데 어린이집 안 간다고? 맞네. 깜빡했네. 평소 싫어하는 일엔 극도로 화를 내지만 좋아하는 일엔 한없이 착하고 활발한 아이. 다람쥐 완성. 저기 안 세워지니? 아빠! 아빠 다녀왔습니다. 인사. 아니 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지수 이리 와.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에게도 먼저 책을 건넵니다. 아빠랑 뭔가 같이 활동을 하고 하는 걸 되게 선호하고 좀 좋아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같이 놀아주면서 반응도 좀 크게 해주고. 평소 아빠를 매우 좋아한다는 아이들. 이럴 때면 천사가 따로 없는데요. 엄마와 수영장을 갈 때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똑바로 앉으세요. 잘 먹겠습니다. 그렇지. 지율이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엄마와의 저녁 시간은 어떨까요? 어제 엄마가 밥 먹을 때 새로운 말 가르쳐줬는데 기억하는 사람. 잘 먹겠습니다. 이타다키마스. 뭐야 이거 일본이잖아. 잘 먹겠습니다. 나 영어 밖에
손가락으로 X를 만들며 엄마의 말문을 막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데요. 다른 공부는 욕심이 없는데 저희가 외국어가 되게 중요한 세대로 컸잖아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국어 수학은 못해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거는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재능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하루 일과를 빠듯하게 짜지만 아이들은 엄마를 외면합니다. 그렇다면 강제적인 학습을 지율이에게 요구했을 때 어떤 심리 상태를 보일까요? 미술 치료를 통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지율이 어디 앉을까요? 여기 앉을까? 지율이 뭐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 지율이는? 자전거 타다. 자전거 탈 때? 그렇구나. 그러면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언제야? 갑자기 입을 닫는 지율이. 선생님이랑 지율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어떤지 우리 그림으로 같이 한번 그려볼까? 그래? 그림 한번 그려보자. 연필 지우개도 있어요. 편하게 그리면 돼. 먼저 현재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율이를 지켜보던 상담사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집니다. 빗속의 사람 그림 검사는 스트레스의 정도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알아보는 그림 검사이고, 지율이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비의 양이 굉장히 지면을 꽉 채울 정도로 한 80%, 70-80%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굵기도 많았거든요. 비의 어떤 양이나 굵기는 스트레스의 양과 스트레스의 받는 정도를 의미하고 있어서 지율이가 어떤 평소에 원하지 않는 활동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 또 나타나는 그런 거를 그 그림으로 또 무의식적인 어떤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 크게 그렸나? 괜찮아. 지율이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 여기 집 있잖아, 거북이 집. 물. 유리 학원 가는 거 어때? 싫어, 하가냐. 하가나. 그거 우리 학원 갈 때 화가 날 때는 책상을 부셔. 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화가 날 때? 학원 갈 때 기분이 어떨지. 외계인이 나타나서 학교를 부셔버렸어. 외계인이 나타나서 학원을 부셔버렸어? 삐. 오, 슬픈 이야기네. 산업사회야. 최근에 요리가 학원 이야기를 했을 때 이렇게 거칠고 공격적인 어떤 뭐 이렇게 그림들이 과하게 이제 거칠게 나왔잖아요. 네, 뾰족뾰족. 학원을 강요했을 때를 떠올리며 그린 그림은 한눈에 보기에도 불안정합니다. 아이들이 경험했던 자기의 어떤 스토리가 이제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까지 기억하는 줄 몰랐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저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준 엄마가 아니에요. 그 양육자 태도 검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걸 했는데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어요. 그래도 나름 애는 쓰고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그 정도로 되는 거 아니었구나라는 좀 책임감을 더 갖고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유아기는 인지 부분을 담당하는 좌뇌와 감정 부분을 담당하는 우뇌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좌우 뇌 균형이 깨지면서 뇌 발달에 불균형이 생깁니다. 아이들의 이제 뇌는 정서뇌부터 발달을 하거든요. 여기서 정서뇌라고 하는 거는 감정 조절, 또 식욕, 수면, 기억력, 또 자기 조절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어떤 동기, 의욕, 그런 부분을 관장하는 것이 변형계거든요. 계속 30분간, 40분간 앉아서 뭔가 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한다면 아이는 그때 받아야 될 정서적인 뇌가 부실 공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거든요. 좌뇌와 우뇌는 긴밀히 연결돼 있고
복잡한 인지 과정에서 함께 작동합니다. 그런데 만약 스트레스로 좌뇌 기능이 떨어진다면 생각하는 능력이 감소하게 되죠. 아이들이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데요. 먹고 2개 더. 지율이도 엄마가 싫어하는 수영과 일본어를 시킬 때 충동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죠. 하겠죠. 학습지 공부 종이로 만든 공부 싫어. 매미 안 봤어. 세미. 공부 완전 없어지면 좋겠다. 스위스의 유명한 인지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2살에서 7살까지 아이들이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 사고가 직관적 사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야. 지금 당자고 있잖아. 이 시기 아이들은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이 자신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지 발달을 위해서는 단계를 나누어 발달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 다음 단계로 가면은 조작적인 사고는 가능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뭔가 봐야지, 내 눈앞에서 일어나야지, 실제로 해봐야지 하는 구체적 조작기지 추상적인 사고. 머리 안에서 3단 논법을 한다든지 이런 추론, 추상적인 사고는 하기 이전 단계라 그래서. 정말 7살 이전의 아이들은 직관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서 통제가 불가피한 걸까요? 48개월 아이들 대상으로 직관적인 사고에 대한 실험을 진행해 봤습니다. 먼저 간격과 높이가 다른 물잔에 같은 양의 물을 붓고 어느 쪽 물의 양이 더 많은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은 피아제의 말대로 직관적인 사고를 할까요? 실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똑같은 양의 물이 있어요. 어떤 게 물이 더 많을까? 이거요. 이게 많아요. 조금 많이 부여서요. 물을 더 많이 따랐으니까요. 여기 끝까지 다 있어. 실제 같은 양의 물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물 높이가 높은 물잔의 물이 더 많다고 대답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만 주목한 것인데요. 이번엔 줄 간격을 길게 늘린 블록과 그보다 더 많은 블록을 짧게 배치한 뒤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디가 더 많아? 이쪽 쪽. 왜? 여기가 너무 짧게 돼 있어서 여기가 커요. 이번엔 블록을 초콜릿으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이거 진짜 초콜릿이에요. 초콜릿 좋아요. 그리곤 질문을 바꿨는데요. 준우한테 초콜릿을 줄 거야. 이쪽 줄 초콜릿 먹고 싶어? 이쪽 줄 초콜릿 먹고 싶어? 이쪽 줄 초콜릿. 여기요. 이거요. 많으니까요. 여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긴 5개고 여긴 4개인데요. 아이들은 놀랍게도 초콜릿이 더 많은 짧은 줄을 먹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정확한 개수까지 세며 적극성을 보였는데요. 초콜릿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되고 동기가 일어나고 집중도도 커지기 때문에 자기가 관심 가지고 뭔가 자신의 지금 욕구하고 관련돼 있고 하면은 내적 동기가 일어나게 되고 자발적으로 집중 정도가 커지면서 그 과제 수행이 훨씬 더 수월해진다는 거죠. 위 실험들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발성인데요. 자발성이야말로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죠. 이곳은 아빠와 함께 습득력 차이를 실험했던 한빈이가 사는 집입니다.
엄마 아빠가 깨우지 않아도 스스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는 한빈이. 익숙한 듯 거실로 먼저 나오는데요. 아빠 불 좀 켜줘. 아빠 불 좀 켜줘. 한빈이 부숴. 아빠 부술까 한빈이가 부술까? 한빈이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은 코끼리를 만나는 일입니다. 한빈아 코끼리 아빠랑 해볼까? 응. 한빈이가 맞춰주세요. 아 천천히 하는 거지. 와. 아빠 안 도와줘도 잘하네? 코끼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척척 박사라는데요. 한빈아 저거 무슨 코끼리 이름 뭐야? 아지야. 아시아 코끼리야? 여긴 아지아고 여긴 아프리카야. 아. 아빠도 한빈이를 통해서 코끼리를 알아가고 있답니다. 심지어 각종 동물 이름까지 알아서 습득하고 있었는데요. 나 돼지할게. 아빠는? 아빠 토끼. 토끼 알았어. 토끼. 토끼. 아빠 나 돼지 하나 맞췄다. 어 벌써 맞췄어? 아빠도 토끼. 처음 사준 동물이 코끼리다 보니까 그게 아마 가장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좋아하게 된 계기가. 아프리카 코끼리는 등이 들어갔고 아시아 코끼리는 등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 저는 전혀 몰랐었거든요. 오히려 한분이 통해서 코끼리에 대해서 좀 배우고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어려웠던 아이. 목을 가눠주던 때가 엊그제 같지만 어느덧 한빈이는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 갑니다. 부모는 그저 기특하기만 한데요. 지금의 한빈이가 되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도서관 하면 좀 좋은 공간, 즐거운 곳, 그 가고 싶은 곳 이런 공간으로 저는 한빈이가 도서관이라는 단어를 인식하길 원했거든요. 그러면 설사 우리가 도서관 가서 책을 한 장을 못 보더라도 도서관을 가보지도 못했더라도 맛있는 거 먹고 오고 즐겁게 놀고 오면 그만큼 애한테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즐겁고 그러니까 따뜻할 수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서관 간다 그러면 막 뛰어나가요. 한빈 아빠 손. 일로 갈까? 뭐야 왜 머리에도 묻는 거야? 응? 머리에 눈 밟으니까 어때? 좋아. 뽀드득 소리 나왔나? 점심을 먹고 아빠와 집을 나선 한빈이. 어디를 가길래 이렇게 신이 난 걸까요? 넘어지지 않게. 바로 도서관입니다. 아빠 먼저 가. 깜짝이 먼저 가. 아빠가 강요하지 않아도 가장 먼저 들어가 책을 찾는 아이. 이건 도서관을 싫어하는 아이들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코끼리 어디 있을까요? 나 찾죠. 여기. 우와 딩동댕. 내가 자는 코끼리 여기. 그렇지. 상어 있고. 그럼 한빈아 사자는 육식동물이야 초식동물이야? 육식이지. 그러면 코끼리는 초식동물이야 육식동물이야? 초식. 초식이지. 그럼 한빈이는 초식이야 육식이야 뭐야? 잡지. 한빈이 잡식이야. 그치. 마스크 방독면을 썼어. 강아지도 그렇고. 작년에는 솔직히 도서관 간다고 해놓고 가지 못한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올해는 거의 다 안에서 책을 좀 보고 왔고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머무는 체류 시간이 늘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서관 문턱조차 밟지 않았던 아이. 아빠는 한빈이가 도서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묵묵히 기다려줬답니다. 논산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서 스스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얘들 안녕하십니까? 고마워 수고 알려줘서. 들어가자. 아이들도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교실로 이동하는데요. 계단을 오르는 질서정연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교실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수건을 스스로 걸어놓고요. 가방도 사물함에 넣어서 스스로 정리합니다. 우와 멋지다.
멋지다. 5살. 아이들에게 배움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주기 위해서 생활 속 자기 주도적 활동을 진행한다는 어린이집. 다양한 경험을 몸소 체험하고 도전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어제는 안 됐는데 오늘은 되는 거예요. 그럼 내일 해볼까?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매일 내가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결정하고 또 움직여 보니까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오늘 이걸 해냈어. 그러면서 아이들은 계속 스스로 내가 발견하고 나를 해석하고 나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계속 도전해 가는 것 같아요. 밥을 먹기 전에도 음식 재료 준비를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의 음식 재료를 준비해서 교실로 가져오면 아이들은 먼저 화장실로 가서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참나물 유자청 무침에 저 나물 이름이 참나물이야. 참나물. 오늘 참나물 전처리하는 거를 조리사님 오늘 도와주는 거야. 앞치마를 두르고 참나물을 자르는 아이들의 모습이 사뭇 진지한데요. 이처럼 직접 먹을 음식을 손질하며 먹는 기쁨과 먹거리의 중요성을 스스로 배우는 아이들. 배식도 스스로 하고 있었는데요. 음식 준비뿐만 아니라 반찬을 직접 담으면서 평소 쳐다보지 않았던 음식 재료에 흥미를 갖게 됐다고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감으로 음식 재료를 만지고 맛을 보니 밥맛도 더욱 꿀맛. 채소도 아주 잘 먹습니다. 낯설었던 어떤 식재료들을 경험하면서 식재료하고 친해지고 그 전처리했던 음식이 오늘 점심으로 나올 때 아이들이 훨씬 더 반겨워하고 거부하지 않고 먹어보려고 하는 어떤 시도, 용기를 내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냄새 맡고 또 먹어보면서 그 식재료가 굉장히 친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을 때 아이들이 이거 나 먹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용기를 내보기도 하고요. 어디 갔다 오니? 행복한 점심시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야외 활동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목공실에서 생활용품을 만드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익숙한 듯 각자 자리에 앉아 장갑을 끼고 순서를 기다립니다. 어른들도 하기 힘든 못질을 능수능란하게 하는데요. 톱질도 직접 합니다. 모든 과정을 스스로 해결하며 독립심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곳 어린이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배움을 실시하는 이유. 스스로 선택하고 도전할 때 아이의 두뇌가 놀라운 성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동기에 의해서 내가 이걸 하니까 기분이 좋구나. 그러면서 뇌가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경 연접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실제 갓난아기는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세포를 빼고는 연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학습한 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한 가지치기가 필요한데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처럼 말입니다. 가둬두지 않는 것이죠.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관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 박힌 어떤 교육 속에서 애가 그 자기 부모가 어떤 짜놓은 스케줄이나 루틴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고 아이의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들, 생각들을 존중해주고 그거를 끌어내야 돼요. 이곳도 아이들의 자기 주도적 배움을 실천하고 있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로 생길 수 있는 갈등까지 방지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시간에 했던 놀이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우리 친구들 생각해주었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놀이를 시작할 건데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스스로 선택해서 재미있게 놀이를 즐겨보도록 해요. 자, 먼저 바닥자리 친구들부터 놀이하러 출발하도록 할게요. 교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원하는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이들. 무엇을 하든 능동적으로 자기 활동을 결정하는 아이들.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모든 일을 아이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돕는답니다. 유아기의 조기 교육은 외적 동기에 의한 학습이기 때문에 유아기 발달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유아의 내적 동기에 의해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아들의 자기 주도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 주장이 조금 더 강해져서 유아들끼리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들어보고 또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들을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자 경험한 활동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요. 의견 차이가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는데요. So interactive education, enriching the child's environments allows it to grow more connections and to acquire knowledge and grow connections between different parts of the brain. They're encoding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o different knowledge, but also sensory and motor and emotional experiences. An interactive education allows the child to explore the world using all those different sensory modalities, as well as their logical knowledge, as well as their emotions. So it helps build kind of connections between these different types of knowledge in different brain regions. 내가 일방적으로 아이한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줘도 아이는 받아들이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아이하고 나하고 서로가 주고받고 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뇌 속엔 어른들보다 2배나 많은 무수한 연결망들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뇌 발달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신경 연결망의 수와 밀도를 높이는 상호작용이 중요한데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의 뇌 발달이 지금 만드는 블록 쌓기와 비슷하다고 얘기합니다. 뇌는 블록을 차곡차곡 쌓아 형태를 만드는 것처럼 다양한 경험과 배움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인데요. 아이의 생각과 사고를 존중하는 상호작용으로 흥미를 이끌어내보세요. 아이가 좋아하는 경험이야말로 정서 균형을 유지하고 올바른 뇌 성장을 돕는 큰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기설기 제대로 회로가 구성이 안 돼 있고 굉장히 단순한 뇌 구조와 뇌 기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복잡하고 효율적인 뇌로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는 어쨌거나 어떤 환경과 어떤 자극이 들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 아이의 뇌 발달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눈이면 충분합니다.